반갑습니다. 복터진 아줌마 북나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2개인 나라라고. 네, 맞습니다. 환율이 2개인 나라입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화폐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도 바꿨고 92년도에도 바꿨고 마지막 화폐 개혁은 2009년도였지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 등장해서는 왜 화폐 개혁을 했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은 아버지한테서 이제 권좌를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비자금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시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막 건물을 막 짓기 시작한 거죠. 김정일이도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서의 그 본보기를 보여준 게 바로 언제냐면 1980년대에 북한의 대기념비적 창조물 건설을 한 것이 아버지한테 엄청 점수를 땄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체서상탑, 개선문, 김일성 광장, 그 밖에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김정은이도 아버지로부터 이 권좌를 받기는 했는데 갑작스러운 김정일의 사망으로 후계자에 대한 공개라든가 그 홍보라는 게 없이 권좌를 넘겨받다 보니까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비자금을 어디에 썼냐? 자기 아버지처럼 건설을 하는 데다 막 썼어요. 그래서 마식역 스키장도 만들고 물놀이장도 만들고 막 그 영화 촬영소도 다 때려부시고 또 다시 만들고 정말 많은 건설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금이라는 게 이제 39호실이 관리를 하면서 외화벌이 자금이라던가 김정은이 쓸 수 있는 이런 돈들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로 점점 돈줄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동안에 받았던 비자금을 건설하는데 다 소진해 놓고 보니까 자기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뭔가 건설을 또 해야 되겠는데 자기한테는 돈이 없지. 돈줄은 안 들어오지. 다 동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은행에 있는 돈을 먼저 쓰고 싶었는데 그 당시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국가은행에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 북한의 은행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행이라는 게 돈도 빌려주고 돈도 갖다 보관도 해주고 그에 따라 이제 이자도 이게 쳐주기 때문에 돈을 연간해서 집에다 보관을 안 하고 은행에 보관하지만은 북한의 은행은 딱 한 가지 기능만 합니다. 돈을 보관하는 거는 돼요.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을 때 있죠. 돈을 달라면 없다고 안 줍니다. 내년에 오세요. 설 세고 오세요. 우리 은행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런 구실을 대면서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 은행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쓰고 싶을 때 써야 내 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이 돈주들이 은행에다 돈을 안 넣습니다. 다 집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나라 돈이 인민들이 장롱에 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비자금이 떨어진 김정은은 국가돈 가지고 뭔가를 또 공사도 하고 건설도 하고 자기 업적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화폐 개혁을 하는 겁니다. 화폐 개혁을 하는데 저번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는 돈의 거의 90%는 그래도 바꾸어줘야나 그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인민들이 장롱에 가 있는 돈을 깡짜로 뺐다시피 한 그런 개혁이었으니까 매 세대당 10만원씩 밖에 안 바꿔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자살하는 자유도 없는 북한에서 그 2009년도 김정은이 등장하고서 시작한 화폐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집에다 불 지르고 그 쓸모없는 종이보따리를 돈보따리를 내놓고 불 태우면서 정말 나라를 저주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화폐 개혁을 한 후에 이제 돈 단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옛날에 제가 이제 건너올 때까지만 해도 100원이라면 이렇게 큰 돈이었는데, 뭐 지금은 100원 같은 거는 취급 안 하고 그냥 5,000원, 10,000원 이렇게 큰 돈으로 되는 비율이 다 달라진 거죠.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민은 당을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믿을 거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집에다 보관을 하되 어떻게 달러로 바꾸어서 보관하는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탈북 직전에도 북한에 이제 장마당에 가면은 에하 상점에서 달러나 엔이라든가 이런 중국 돈이라든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에하 상점에 가면은 에하를 바꿔서 돈을 살려고 에하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북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에하 상점에 갈 수준이 안 되니까 에하 바꿈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화폐 개혁이 시작된 다음부터 인민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제는 그 어느 나라 돈도 믿을 수 없다. 미국 돈, 달러,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밀수를 하고 이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화폐가 장마당에서 잘 거래됐기 때문에 중국 인민비를 바꾸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제일 믿을 거는 달러였죠.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반미 국가인 북한에서 일반 인민들이 달러를 쓴다는 거는 이거는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잘못 쓰다 걸리면 몽따당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가서 달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규정이 개인이 달러를 못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애한은행에서 달러를 바꿔주긴 하는데 이거는 외국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돈을 바꿔주는 거지 인민들 개개인 돈을 갖다가 달러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은 없었던 겁니다. 2017년 7월에 국가가 정식 발표한 환율은 1달러가 북한 돈 100원 내지 112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달러면은 북한 돈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달러면은 북한 돈 5,000원짜리 2장을 바꾸는 게 고작 환율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개인이 거래를 못하니까 어떻게? 인민들 속에서는 이거 달러를 바꾸고 싶은 이런 욕망이 너무 많으니까 장마당에 그때부터 외화를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장마당의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됐냐? 국가는 거의 도둑놈처럼 100달러를 갖다가 5,000원짜리 2장, 쌀 2kg를 사면 없어지는 그런 환율이었지만 장마당 환율은 어떻게 되냐? 중국 인민비랑 이렇게 비례를 맞춰서 북한 돈 8,400원이면 1달러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는 112원이라는데 장마당은 8,400원이 1달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00달러를 가져가면 장마당에서 84만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짜리 168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몇 배입니까? 국가은행에 가서 돈 바꿉니까? 원래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사람도 없지만은 국가은행하고 장마당 환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국가는 100달러짜리를 가져가면 북한 돈 5,000원짜리 2개 주는데 장마당에 가서 바꾸니까 168장을 주니까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환율은 거의 도둑이 강도인 거죠. 강도. 공짜로 거의 뽑아내는 거죠. 이거 무슨 10배 뭐 정도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깜깜이 생각해 보면 2017년 이 7월에 왜 나라가 환율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환율을 해놨을까?
바로 국가 대 국가가 거래하는 외환은행에서 쓰는 환율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득을 보려고 자기네 나라 돈하고 그 달러 돈을 거의 이렇게 뭐 100불짜리를 갖다가 얼마 차이도 없는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0년 초반에 이집트 오라스콤이라는 통신사가 북한에 핸드폰을 보급을 하게 됩니다. 오픈하고 보니까 정말 생각과 다르게 엄청나게 이 핸드폰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핸드폰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필요한 거예요. 왕래가 안 되고 왕래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정말 한번 끝에서 끝으로 가자면 한 달이 걸리겠지 20일 걸리겠지 행방 없는 이런 특징이 있는 나라에서는 핸드폰이 비싸도 이거는 남는 장사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5년 동안 막 가입자 수가 증가되고 돈을 막 버는 걸 이집트 그 통신사도 알게 되니까 5년 지난 다음에 수익금을 몇 대 몇으로 계약한 거에 수익금을 받으려고 북한 정권에다가 제의를 하니까 뭐라 하냐, 얼마를 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정해놓은 환율에 맞게 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인민들한테서 가입비, 핸드폰 팔아먹은 그 값 몽땅 장마당 환율로 다 받아내고는 이 이집트라는 이 통신사한테다는 어떻게 주냐? 지들이 정해놓은, 국가가 정해놓은 환율에 맞게 달러를 주겠다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이 없다. 돈을 가지겠으면 이 환율대로 받아라. 돈이 지금 없다. 이 돈을 받겠으면 기다려라. 지금 여기서 난 수익금을 106중 유경 호텔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완공돼서 소득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정말 이런 생목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오라스콤이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요즘에 무슨 고려링크요 뭐요 또 다른 통신사를 오픈해가지고 거의 이제 오라스콤은 거의 이제 뭐 그냥 패닉 상태가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집트 오라스콤은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돈을 받아야 나갈 게 아닙니까? 북한은 이게 나라가 강도예요. 강도. 인민들한테서 돈을 공짜로 화폐객에서 뺐더니 이제는 외국 기업한테도 이렇게 날강도적으로 환율을 지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 나라 돈이 북한에서 정말 휴지종이가 같은 아무 쓸모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100달러를 바꾸면 북한 돈 5천원짜리 2장 주는 거예요. 지금 5천원짜리 2장, 그때는 그래도 쌀 2kg라도 샀지만 지금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쌀 2kg도 못 사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100불 가지고 여러분 상상해봐요. 쌀이 1kg, 2kg밖에 못 산다. 2kg밖에. 기가 막힌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2만원쯤 되지 않습니까? 100불이면? 그러니 어떻게 북한을 믿고 나라 간에 투자를 할 거며 이 약속도 순식간에 막 집어버리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환율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돈을 안 주는 이런 망나니 같은 이런 나라. 그래서 제가 한때 이 환율이 나와가지고 장마당 환율하고 국가 환율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 국가 은행에 가서 돈 바꾸는 개인도 없기도 하지만 이거는 은행은 왜 만들어냈냐? 이 환율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투자하는 나라들이 이 수익금을 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도적인 환율인 거죠. 진짜 환율은 어디입니까? 장마당에서 장사꾼들이 갖고 있는 환율이 진짜 그게 우리나라 돈이나 중국 돈이나 북한 돈이 이 가치를 봤을 때 만들어 놓은 환율인 거죠.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금강산 관광이 다 막혔지만 금강산 관광이 만약 열려서 북한에 관광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절대로 금강산에 있는 환전 휴게소에서 환전을 하지 마시라. 왜? 100불짜리를 밀어요. 5천원짜리 달랑 2개 주는데 거기서 뭐 인삼술이라든가 술 한 병 사면 될까 말까 한 그런 돈을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디가 바꾸라? 안내원들, 북한이 안내원들 툭툭 찍어가지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절반만 저에게 주세요 하면은
안내원들이 알아서 잘 바꿔줄 겁니다. 안내원들이 장마당 환율로 바꿔서 168장을 바꿔서 절반만 줘도, 절반은 안내원이 먹고 절반만 줘도 80장은 건질 거 아닙니까? 5천원짜리 80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강도 같은 나라가 북한이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도 같은 정권, 저런 김정은 집단, 세계 나라들하고 이렇게 강도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는 강도적으로 돈을 안 주기 위해서 환율도 지들이 마음대로 쓱쓱 고쳐가지고 깡뽀다고 쓰는 이런 강도 같은 이런 정권하고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못 믿고 그냥 북한을 잘 믿고 뭔가를 했다는 다 낭패잖아요. 결국 이집트 오라스콤이 뭡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아니 투자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원금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또 호텔 짓는 데다 투자를 했다고. 이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국가적으로 전 세계 나라와 나라 사이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인민이 돈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개혁하고 뺏어가는 이런 강도 같은 집단은 나라가 아니다. 어서 빨리 저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에서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이 한을 풀어주는 그런 세상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